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벡터전과 선적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삼중적분 문제를 아직 다 안 풀었어요. 그래서 삼중적분 문제 두 문제 나머지 풀고 진도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고 있나요? 들리고 있죠? 네. 자, 문제 4번입니다. 3차원 공간 R3에서 D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 y, z가 R3 안에 있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분의 z제곱이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영역 D에 대해서 트리플 인테그랄 D에 대해 z의 제곱, dx, dy, dz 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죠? 이게 9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거죠. 원래 9라고 하면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1 이하다 이렇게 하면 구면좌표기로의 치환을 할 텐데요. 지금은 완전히 9는 아니고 약간 타원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냐면 2분의 z를 우리가 뭐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t제곱은 1 이하다 이렇게 바꾸고 이거의 적분을 해주는, 그러니까 치환 적분을 두 번 하는 거죠. x, y는 가만히 냅두고 2분의 z를 t라고 치환하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t제곱은 1 이하다 이거를 이제 극좌표기로 또 치환을 하는 거죠. 로를 뭐 x를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 해도 되는데요. 두 번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엔 좀 한 번 해볼게요. 한 번에 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그 구면좌표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x는 로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로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z는 로 코사인 파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식이 성립하도록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z를 이제 2로 코사인 파이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이 이제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걸로 매겨할 때 x는 사인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타원 같은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다 이거를 매겨할 때는 x는 코사인 세타, y는 2 사인 세타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바로 우리가 매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범위는 똑같죠? 로는 0부터 1까지,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자, 0부터 1까지,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z제곱인데요. z제곱은 4로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파이 이렇게 되죠. 지금 치환적분을 로 파이 세타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변수 변환할 때 들어가는 자코비안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XYZ를 우리가 로우 파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 편미분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죠. 행렬식을, 자코비안 행렬식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2를 안 붙이면 로우 제곱에 사인 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2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선형대수를 공부를 하시면 왜 그런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헷갈리니까 우리 뭐 행렬식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계산을 그냥 하겠습니다. 계산한다는 건 그냥 진짜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해볼게요. 얘를 이제 로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를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로 코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계속 해볼게요. 자, 로에 대해서 y를 편미분하면 사인 파이 사인 세타, y를 이제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로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y를 세타에서 편미분하면 로 사인 파이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z를 로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 코사인 파이, 파이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로 사인 파이, 그 다음에 0이 되죠. 네, 이거 행렬식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걸 곱하면 0이죠. 그리고 얘랑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2로 제곱에 어떻게 되죠? 코사인 파이가 2개, 사인 파이 하나, 코사인 파이 2개. 그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시면요 2로 제곱에 사인 파이가 3개 있죠? 사인 세타가 2개가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주면요
플러스가 되고요. 왜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2로 제곱에 코사인 파이 2개, 사인 파이 하나, 사인 세타 2개. 그 다음엔요. 얘랑 곱해주면요. 2로 제곱에 사인 파이 3개, 코사인 세타 2개. 나머지는 0이죠. 얘랑 곱하면 0이니까. 이거 정리를 예쁘게 해주면 지금 어떻게 묶어지죠? 색칠을 해볼까요? 자, 이 친구랑 이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해가지고 사라지고, 이 친구랑 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파란색 계산한 거 주황색 계산한 거 더하면은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곱 파이가 1이니까 2로 제곱에 사인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는 2로 제곱에 사인 파이가 들어가요. 조금 이제 길게 계산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혹시 선형대수를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좀 왜 그런지 바로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얘기를 하면 여기가 2배가 돼서 그래요. 네, 이걸 행이라죠. 이쪽을 지금 이거는 딴 얘기라 모르시겠으면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행이라 하는데 지금 행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행렬식의 행렬의 2배가 됐기 때문에 한 행이 2배가 되면 행렬식의 값이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바로 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여튼 얘를 이제 계산하면 끝이에요. 얘를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4로 제곱, 2로 제곱 하면 8로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파이하고 사인 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로에 대한 함수, 파이에 대한 함수 이렇게 두 개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니까 각각 하시면 돼요. 그죠? 0부터 1까지 제가 약간 순서를 조금 잘못 썼는데 이렇게 쓸 거면은 순서는 d 세타 d 파이 d로 이게 맞죠? 네, 왜냐면 얘랑 세타랑 연결되고 얘랑 파이랑 연결되고 얘는 로랑 연결되니까요. 그죠? 아까 것도 고쳐주세요. d 세타 d 파이 d로입니다. 자, 여튼 각각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우는 지금 8로의 4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 계산한 거랑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파이의 d 파이 계산한 거,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계산한 거, 이거를 각각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5분의 8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자, 얘는 3분의 1 사인 코사인 세제곱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게 되겠네요. 그죠? 파이 대입한 것에 0 대입한 거 빼시면 되고요.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2파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니까 5분의 16 곱하기 2파이가 되어서 15 3 아니죠. 다시 5분의 8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파이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32파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이에요. 실수의 2에 대해서 좌표 평면의 영역 DA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x, y들의 모임인데 x, y들의 모임인데요. 자, 근데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 플러스 a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블 인테그랄 da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a를 구하시오 그랬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랬을 때 트리플 인테그랄의 오메가 z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dv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개죠. 두 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개죠. 그러면은 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자, 이 친구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쉽죠? 이건 극좌표기로 변환을 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극좌표를 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어, 어떻게 되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변환을 한다고 하면 이게 반지름 길이가 1 플러스 a인 원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0부터 1 플러스 a까지 변하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 플러스 a까지 0부터 2파이까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r dr d 세타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d 세타 dr. 그러면은 각각 할 수 있죠? 예, 우리 얘는 세타에 대한 함수, r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타에 대한 함수는 1이니까 지금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2파이죠. 그래서 2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1 플러스 a까지 r의 세제곱의 d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2파이의 1 플러스 a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2분의 파이의 1 플러스 a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 어때요? 이거는 뭔가 바로 치환이 되진 않죠. 네, 바로 치환이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구면좌표기를 치환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구면좌표기를 치환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앞에서도 이거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뭔가 지금 달라진 게 지금 이 Z, A가 Z로 바뀌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죠, 약간.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극좌표계에서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 원통좌표계를 치환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Z는 Z 이렇게 바꾸는 치환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Z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그죠? Z를 고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 보면 1 플러스 Z제곱까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R은 그죠? 0부터 1 플러스 Z까지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Z를 고정시킨 상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1 플러스 A의 제곱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Z를 먼저 고정시켰어요.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약간 Z를 먼저 고정시키지 않고 약간 세타를 먼저 고정시킨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Z를 먼저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고정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얘를 계산하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거든요. 하면 되죠. 자, 0부터 1까지 0부터 1 플러스 Z까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적으시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Z, R제곱 dV라는 게 R, dr, d세타, dZ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R, 얘는 d세타, 얘는 dr, 얘는 dZ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에 대한 함수, R에 대한 함수, Z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dz,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1 플러스 z, 미안해요. 안쪽에서부터 해야겠네요. 지금 여기가 상수가 아니죠? 상수가 아니라서 안쪽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함수 세타에 대해 접근해주면 2파이, 이거 상수니까 그냥 2파이가 앞으로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1 플러스 z까지 zr의 세제곱에 dr, dz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r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1 zr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1 플러스 z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시고 dz 이렇게 되죠. 그럼 2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분의 1 z 1 플러스 z의 4제곱에 dz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뭐 이거를 전개해서 하셔도 뭐 되긴 할 텐데요. 전개를 하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운 방식이고 좀 힘들어지겠죠. 1 플러스 z를 t라고 치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파이의 인테그랄 1 플러스 z를 t라고 하면 z가 0일 때 t값은 1, z가 1일 때 t값은 2 이렇게 되고요. 4분의 1 하시고 z가 지금 t-1이죠. t의 4제곱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z가 t니까 dz는 dt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파이에 자, 4분의 1 t의 5제곱이니까요. 24분의 1 t의 6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분의 1 t의 5승 이렇게 되겠죠. 2 대입한 것에서 1 대입한 것 빼시면 끝납니다. 24분의 1 곱하기 64 빼기 1은 63이죠. 8 빼기 20분의 32 빼기 1은 31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2파이 하시고 38에 24, 21 그 다음에 40으로 이게 통분이 되죠. 그래가지고 105 빼기 62 맞죠? 그러면 20분의 43파인가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5고요. Integrals in Vector Fields입니다. 15장 1절 라인 인테그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차례예요. 다시 한번 리컬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건 R에서 R로 가는 함수,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던 게 R에서 Rn으로 가는 함수도 공부를 했고요. Rn에서 R로 가는 함수도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를 공부할 차례인데, 자, 이 친구를 우리가 Real Valued Function,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사실 real valued function이긴 해요. 실수를 함수값으로 가지긴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네, 그거보다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multivariable function, 다변수 함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제 위에 거는 제가 벡터 function 또는 벡터 valued fun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당연히 얘도 벡터 valued function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 multi variable 벡터 펑션입니다. 벡터 필드도 있어요. 또는 벡터 필드도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로만 얘기를 했는데 네, 벡터 필드도 이제 Rn에서 Rm으로 가는 걸 벡터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멀티베리어블 벡터 펑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의 사실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둘 다 벡터를 내놓는다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안쪽 이 정의역이 이제 뭐로 이해를 할 거냐에 따라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이제 벡터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벡터로 이해를 하고요. 벡터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약간 공간의 점들의 모임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예, 지금은 뭐 크게 구분이 안 가죠. 벡터가 점이고 점이 벡터잖아요. 위치 벡터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일반적인 뭐 꼭 Rn에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곡면에서 가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벡터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제 벡터 필드라는 거랑 벡터 펑션이라는 게 조금 구분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물으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근데 여튼 어느 정도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튼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벡터 필드의 적분이에요.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펑션을 적분할 때는 그냥 각 성분별로 했었죠. 각 성분별로 각각 적분하면 됐었죠. 다시 말하면 뭐 fx, gx, hx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분할 때도 각각 미분하고 적분할 때도 각각 적분했잖아요. 근데 이제 벡터 필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 벡터 펑션의 느낌, 이 뉘앙스에서는 뭐 그러니까 지금 fxy, 뭐 gxy, hxy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제 멀티베리어블 벡터 펑션 또는 벡터 필드가 되는데, 첫 번째 뉘앙스에서는 이제 각각 적분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뉘앙스에서는 조금 적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미분하는 방식도 미분은 안 배우나요? 할 수 있는데 미분은 자코비안, 우리가 이거 했었죠? 자코비안 했었잖아요. 그게 사실 미분이에요. 그걸 미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여튼 그거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룰 주제는 아니고 적분만 관심 있게 다룰 거예요. 적분만 관심 있게 다룰 건데 그 적분을 하는 방식이 벡터 필드 뉘앙스에서 보면은 이제 각 성분별로 적분하는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벡터 필드의 적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라인 인테그랄하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페이스 인테그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라인 인테그랄과 서페이스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벡터 필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멀티베리어블 펑션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R로 가는 함수에서도 이제 라인 인테그럴과 서페이스 인테그럴을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 펑션, 이게 스칼라잖아요. R이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니까 이 함수에 대한 라인 인테그럴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는 사실 벡터 필드의 적분인데 그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
스칼라 펑션의 라인 인테그럴, 서페이스 인테그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데피니션입니다. 자, let f, x, y, z be a real valued function. 근데 이 펑션이 지금까지는 어떤 공간상에서 정의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어떤 곡선을 따라서 정의된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라고 하는 이 커브가 있어요. 이 커브가 뭐 GT, HT, KT 이렇게 써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목표는 이 C 위에서 F를 적분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뭐 공간상에서 적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잘게 쪼개가지고 얘를 뭐 직육면체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 직육면체 부피랑 함수값이랑 곱해서 다 더해주는 그런 느낌을 했었죠. 여기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을 잘게 쪼개요. 곡선을 뭐 잘게 쪼개 선분으로 쪼개도록 할게요. 선분으로 쪼개가지고 그 선분마다 점을 잡습니다. 점을 잡아요. 그 선분마다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값을 곱하면은 선분의 길이랑 함수값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이제 선적분이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 방식이 뭐 다르지 않죠.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then the line integral of f over c is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xyz ds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c를 따라서 적분하니까 이제 fxyz랑 ds랑 이제 여기서 ds는 각 선분의 길이 다시 말하면 호의 길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랑 함수값이랑 곱해서 다 더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걸 기호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부터 n까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호의 길이를 곱하는 걸로 갈게요. 굳이 선분의 길이 이렇게 하지 않고 호의 길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t는 a부터 해가지고 t는 b까지 이렇게 곡선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이렇게 쪼개요. 잘게 쪼갭니다. 뭐 등분해도 되고요. 등분이 꼭 아니어도 되고요. 잘게 쪼개가지고 이 각각의 길이 이게 이제 델타 S1 이 길이가 델타 S2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랑 뭐랑 곱하는 거냐면 각 이제 구간에서의 함수값 이 점을 xk, x1, y1, z1 이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그 점에서 함수값이랑 델타 S1이랑 곱하고 x2, y2, z2에서 함수값이랑 뭐 여기서 x2, y2, z2를 아무거나 그 곡선 위에 잡고요. 그 곡선 위에서의 함수값과 델타 sk랑 곱하고 다 더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반복을 해서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걸 선적분이라 하겠다 이겁니다. 뭐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뭐 계속했던 패턴이지만 정의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정의대로 계산하진 않죠. 정의대로 계산하진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방식으로 적분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중적분, 삼중적분도 우리가 알고 있던 단일 적분으로 바꿨죠. 어떻게 바꿨죠? 푸비니 정리를 이용해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선적분도 단일 적분으로 바꿔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urve C, 아까 C가 뭐였죠? 감마 RT가 이제 GT, HT, KT 이렇게 써졌는데요. 이 친구가 만약에 스무스하고요. 그리고 F가 continuous 하면 스무스하다는 게 뭐였죠? 그죠? 각 성분 함수가 GT, HT, KT, GT, HT, KT가 전부 미분 가능하고 스무스하다는 게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그죠? 그 미분한 그 도함수 벡터가 0벡터가 되는 점이 없다. 여기까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리고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럼 뭐가 알려져 있냐면 then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xyz ds를 뭐로 계산할 수 있느냐 매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x가 gt, y가 ht, z가 kt잖아요. 이걸 넣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t는 a부터 b까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는 a부터 b까지 그리고 fxyz는 어떻게 바뀌냐면 x 대신에 gt, y 대신에 ht, z 대신에 kt 넣고요.
그 다음에 ds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호의 길이 함수 dsdt가 어떻게 써지는지 기억나나요? 그죠? 이게 미적분하고 원 시간 열심히 했었는데 속도 벡터 이게 dsdt가 속도 벡터의 크기였죠. 속도 벡터의 크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속도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됐었어요. 속도 벡터의 크기, 그죠? 속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ds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냐면 vt의 크기 곱하기 d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vt의 크기 곱하기 dt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vt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미분한 g 프라임 t 콤마 h 프라임 t 콤마 k 프라임 t 이 친구가 바로 vt인데 얘의 크기 루트 g 프라임 제곱 더하기 h 프라임 제곱 더하기 h 프라임 k 프라임 제곱 네, 그게 이제 vt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뭐 증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려면은 뭐 델타 S K가 이제 뭐랑 비슷한가? 지금 VTK 곱하기 델타 T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쓸 수는 있을 텐데 이걸 만족하는 TK가 뭐 존재하겠고 이제 열심히 매결하면 이제 뭐 보일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논의대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바꿔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우다고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밖에 없냐면 그냥 결국에는 C가 이렇게 매개화가 되면 X 대신에 GT, Y 대신에 HT, Z 대신에 KT 넣어라. 근데 DS는 뭘로 바꿔야 되죠? VT의 크기 곱하기 DT로 바꿔야 된다. 근데 그건 사실 위적분학 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거라 사실 받아들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리마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이게 곡선을 매개하는 방식이 사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미적분학 원 때 열심히 했었는데 원을 매개한다고 할 때 코사인 t, 사인 t로 할 수도 있지만 코사인 2t, 사인 2t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을 하나의 곡선 하나를 가지고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개하는 그 변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변수가 이렇게 매개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면 곡선을 매개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정적분 값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요. 변하지 않습니다. This does not depend on the parameter t.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매개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냥 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증명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굳이 하진 않을게요. 예전에 제가 연습 문제로 뭐 곡선의 길이 막 설명할 때 제가 매개화를 하더라도 재매개화를 하더라도 그 길이랑 넓이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증명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때 한번 했으니까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변수 해석학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증명을 제대로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 순서대로 하진 않겠지만 좀 더 일반적인 버전을 잘 증명을 할 거라 그냥 지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마크를 볼게요. 두 번째 리마크는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사실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지금 이 상황에선 좀 힘든데, 사실 변수가 하나 줄어든 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fxy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c ds 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c가 공간 곡선인데 뭐 평면 곡선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fxy라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평면 곡선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정의를 해볼 수 있는데 얘는 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명확해요. 기하학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xy 평면상에서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xy 평면상에서 z는 fxy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공간상에서. 그럼 뭐 대충 C라는 곡선이 xy 평면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z는 fxy에서 fxy가 지금 C에서 정의된 거니까 이렇게 C 위에 fxy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C 위에 이렇게 fxy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 커튼처럼 생겼죠. 울타리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잘 보시면 지금 fxy라는 것은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에요. 이 길이랑
C라는 이 곡선의 길이랑 이렇게 곱한 거 이거를 다 더해주는 거거든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C를 잘게 쪼갰을 때 이 리미트 시그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들을 이제 점점 잘게 쪼갰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 울타리의 넓이입니다. 괜찮죠? 이 울타리의 넓이. 그게 이 선적분이 갖고 있는 좀 기하학적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기하학적 의미가 있고요. 삼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좀 그림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뭐 그게 안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안 쓰진 않아요. 이게 뭐 물리학적으로도 안 쓰고 활용도 없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F를 여러분이 뭐 밀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선밀도 뭐 이런 개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 선밀도를 적분하면 선질량이 나오고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튼 여러 가지 활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아예 안 쓴다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응용 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개념이니까 여튼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이변삼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리마크는 F가 1인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삼중적분, 뭐 이중적분도 뭐 삼중적분, 이중적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1인 경우 그죠?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죠. 이게 뭐였죠? 넓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얘는 부피라는 의미가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F를 1이라고 놓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길이가 됩니다. C의 길이. 왜냐면 길이를 다 더하는 거니까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F가 1인 경우에는 then F가 1과 완전 똑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꽤 쓰는 표기고요. 사실 이게 뭔가 언급 없이 이렇게 쓰면 약간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가 1과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C ds는 뭐가 되냐면 C의 길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기서 보시면 얘가 1이니까요. 네. 길이를 다 더해서 극한 취한다. 근데 길이를 다 더하면 길이잖아요. 그럼 극한을 취하나마나 길이죠. 그러니까 S는 길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네. 마지막 성질이 있는데 마지막 성질은 뭐냐면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만약에 C가 joining a finite number of smooth curves. 그러니까 C라는 게 완전 스무스한 건 아니고 아까는 지금 스무스한 경우를 봤잖아요. 스무스할 때 어떻게 여기 있죠. 스무스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스무스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정사각형에서 적분을 이렇게 직사각형에서 적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직사각형이 스무스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꼭지점이 약간 첨점이죠. 뾰족한 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하면 돼요. C1, CN이 이렇게 연결되어 C1, C2, C3, C4 이렇게 직선 4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C에 대해서 FDS를 인테그랄 C1 FDS 더하기 인테그랄 C2 FDS 해가지고 인테그랄 CF, CN FS 이렇게 다 쪼개서 그냥 각각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선적분에 대한 설명 끝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선적분은 뭐냐면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이제 선에 대해서 선을 따라 적분을 하는 건데 선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선의 길이랑 함수값이랑 곱해서 다 더해주는 개념이다.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얘로 계산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fxyz는 x 빼기 3y제곱 플러스 z가 있는데요. 얘를 원점에서 출발해서 1,1,까지 이동해야 된대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1,1,1까지. 그래서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선분 C라고 했을 때 이 C를 따라서 F를 적분을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를 우리가 매개화를 할 수 있어야겠죠. 선분 매개화를 어떻게 하나요? T, T, T라고 바로 매개화가 되시나요? 감마 T라고 하면 혹은 RT라고 하면 C가 T, T 이렇게 매개화가 되는데요. 0부터 1까지 변하죠. 잘 안 돼. 왜 이렇게 되냐라고 물으시면 방향 벡터를 정하셔야죠. 방향 벡터가 어떻게 나오죠? 직선의 방향 벡터. 그죠? 지나는 점 두 개를 빼면 되죠. 1,1,1에서 0,0,0을 빼면 방향 벡터가 나오고요. 그럼 방향 벡터에다가 t를 곱하고 지나는 점 0,0,0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0,0,0과 1,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직선을 매개화한 직선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 t가 0일 때 0,0,0이고 t가 1일 때 1,1,1이니까 0부터 1까지 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다 그 미적분학 2의 도형의 방정식 시간에 전부 한 거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C에 따라서 F를 선적분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자,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요? 0부터 1까지. F는 X 빼기 3y제곱 플러스 Z인데 여기다 뭘 넣어요? X 대신에 T, Y 대신에 T, Z 대신에 T 넣는다는 거죠. 그럼 T 빼기 3T제곱 플러스 T가 되고요. 여기에 뭘 곱해야 돼요? 그죠? 절대값 VT를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VT를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DT가 되겠죠? 얘를 미분을 그럼 해야겠죠. R''T를 계산을 하면 즉 VT 속도 벡터는 어떻게 나오냐면 1,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속력은 뭐죠?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자, 2t를 적분하시면요. t세제곱 아니죠. 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0,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0이네요. 그죠?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적분한 결과가 0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제 1-1번입니다. 자, 0,0,0에서 1,1,0까지 이동하는 성분을 C1, C2는요 1,1,0에서 1,1,1까지 이동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1,1,0에서 또 1,1,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C1, C2 이렇게 두 개가 성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친 거 C1하고 C2를 이렇게 합친 거 얘를 C라고 하자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C1 그러니까 C1하고 C2를 합친 거를 따라 선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1 합집합 C2를 따라서 누구를 x-3i 제곱 플러스 z를 선적분을 하는 게 목표예요.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하면 된다 그랬어요. C1에서도 하고 C2에서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C1에서 x 빼기 3i 제곱 플러스 z를 해주고 C2에서 x 빼기 3i 제곱 플러스 z ds를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하려면 매개화를 하셔야 돼요. 매개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매개화를 할 건데요. T, T, 0 이렇게 매개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T는 0부터 1까지. 자, 왜냐면 얘만 이렇게 변하잖아요. 0, 0, 1, 1. 얘는 안 변하죠. 그래서 0 이렇게 되는 거고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TT 이렇게 쓰면 이게 좋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불안하시면 아까처럼 유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1, 1은 지금 변하지 않죠? 1, 1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요. 뒤에 Z 성분만 변하는데 t가 0일 때 0이고 t가 1일 때 1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개화가 됩니다. 선생님 1,1,2s s는 0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어떻게 매개화를 하더라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튼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얘부터 계산해 봅시다. 아까 C1이 0부터 1까지 변한다 그랬죠? t는 0부터 1까지. 그리고 x는 t, y는 t, z는 0이에요. 그럼 x는 t, y는 t, z는 0 이렇게 되니까 ds를 찾아야 되는데 ds는 뭘로 찾는다고요? 이 친구를 미분한 속도 벡터를 구한 다음에 속력을 넣어주시면 되죠. 속력은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의 ds 이렇게 됩니다. dt 이렇게 됩니다. 이 속력을 꼭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C2도 해볼게요. C2는 어떻게 되죠? t가 0부터 1까지 변하고요. 그리고 x 대신에 1, y 대신에 1, z 대신에 t 넣습니다. 그러면은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t
그 다음에 ds를 찾아야 되니까 속력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이 친구를 미분하면 0,0,1이죠. 그러니까 속력은 1이 되죠. 속력 1. 그래서 1 dt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 이 친구 적분해주면요. 2분의 1 t제곱 빼기 t 세제곱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빼고 루트 2 더하기 자, 이 친구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분의 1 t제곱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아마 맞겠죠? 계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관찰을 좀 비교를 해볼 만한 사실이 뭐냐면 자, 이 C는 지금 이 C라는 게 0,0,0에서 1,1,1까지 가죠. 그죠? 근데 지금 얘도 똑같거든요. 0,0,0에서 1,1,1까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점하고 끝점이 똑같습니다. 이 C라는 것 여기 1번 예제 1번에서 했던 곡선의 시작점 끝점과 예제 유제 1-1에서 했던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아요. 근데 가는 경로가 다른 거죠. 여기다가 그려보면 지금 C1을 제가 여기다 그려보면 0,0,0에서 1,1,0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1,1,0에서 1,1,1까지 가면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은 똑같은데 경로가 다른 거예요. 경로가 다르니까 어때요? 선적분 값이 달라지죠. 여긴 0인데 여기는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를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냐면 결론은 이제 시작점 끝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적분 할 때는 가는 경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점 끝점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선적분의 결과는 가는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가 좀 특별한 경우에는 시작점 끝점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함수도 있어요. 좀 특별하면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함수가 특별하다기보다는 나중에 벡터장의 선적분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여튼 기본적으로는 선적분하는 결과가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제 1-2번 볼게요. 자, 곡선 RT는 코사인 t, 사인 t, t를 따라서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하고요. 누굴 적분할 거냐면 fxyz는 exy 플러스 루트 z를 선적분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해볼게요. 바로 해보죠. 자, 0부터 파이까지 변한다 그랬고 x 대신에 코사인 t, y 대신에 사인 t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2 코사인 t, 사인 t는 사인 2t죠. 그죠? 배각 공식 쓰면 그 다음에 루트 t 이렇게 되겠네요. z 대신에 t 넣으시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속력 벡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vt의 크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그죠? vt를 먼저 구하셔야 되죠. v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이니까 이거의 크기는 루트 2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1하면 2니까요. 루트 2가 되고 여기다 루트 2가 들어갑니다. 그럼 dt 해주시면 끝이죠. 됐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 2 끌어내시고 자, 얘를 적분을 하셔야죠.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t 그리고 t의 2분의 3승 하시고요. 3분의 2가 밖으로 튀어나오겠네요. 여기다 파이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걸 빼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2파이도 1이고 코사인 0도 1이니까 얘 날라가요. 그래서 얘만 남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3분의 2의 파이의 루트 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유제 1-3번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 인테그랄 c에 대해서 y의 3분의 4승분의 x의 제곱의 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는 x는 t제곱, y는 t세제곱 t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t는 1부터 2까지만 한다 그랬고 y 대신에 t의 3승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t의 4승이죠. 그죠? 분모는 분자는 뭐죠? t의 4승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ds는 뭐라고요? vt의 크기의 d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vt를 구해볼까요? 속도 벡터 미분하시면 2t, 3t 제곱 얘가 되고요. 얘의 크기는 뭐죠? 루트 4t 제곱 플러스 9t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로 끌어내시면 t 곱하기 루트 4 플러스 9t의 제곱 dt 이렇게 되겠죠. t가 양수니까요. 1부터 2까지 변하기 때문에 t는 양수라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치환을 해볼게요. 자, 4 더하기 9t 제곱을 u라고 치환을 하시면 t가 1일 때 u는 13이고요. t가 2일 때
36 더하기 4 하시면 u가 40이죠. 그리고 18의 t dt가 du이기 때문에 t는 18분의 1 du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루트 u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13부터 40까지 이제 루트 u를 적분을 하시면 18분의 1 끌어내시고 루트 u를 적분하면 u의 2분의 3승의 3분의 2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40 대입한 것에 13 대입한 거 빼면 되죠. 자, 그러면은 복잡한데요. 27분의 1에 40 루트 40 마이너스 13 루트 1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유질다의 3의 2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c에 대해서 xi 플러스 i 플러스 z의 ds인데요. c가 이제 x는 0, y는 t, z는 2-2t, 그리고 t는 0부터 1까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해볼게요. 0부터 1까지 변하고요. t가 그 다음에 x 대신에 0, y 대신에 t, z 대신에 2-2t를 넣어볼게요. 날라가죠? 여기가 t고 여기 2-2t니까 t 플러스 2-2t 이렇게 되고요. ds를 바꾸기 위해서 ds를 dt로 바꿔야 되잖아요. vt의 크기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vt를 먼저 구해보면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0, 1, 마이너스 2죠. 얘 크기는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5에 대해서 뭘 적분하는 거냐면 2 빼기 t dt를 적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루트 5 하신 다음에 2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해주시면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에 루트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네. 선적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미적분학 과정에서는 계산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5장 2절 Vector Fields and Line Integrals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드디어 벡터장의 선적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벡터장을 적분하는 거였죠. 벡터장을 이제 선적분을 해볼 거예요. 벡터장이 선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벡터장이 뭔지부터 정의를 좀 해볼까요? 자, 벡터장은 뭐냐면 is a function, 함수인데요. 근데 어떤 함수냐면 벡터를 each point in its domain, 정의역의 한 점마다 벡터를 이렇게 배정한다. 그러니까 점을 주면 벡터를 내보내는, 점을 정의역으로 받아서 벡터를 내보내는 그런 함수가 벡터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초반부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단원 시작할 때 잠깐 얘기를 해드렸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진다는 얘기냐면 공간상의 R3상의 부분집합 D에서 정의된 벡터장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그죠? 이렇게 점을 주면은 벡터를 내보내는데 벡터가 mx, y, z, nx, y, z, bx, y, z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그냥 R3에서 R3로 가는 것처럼 생겼죠.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벡터장이 이제 뭐 우리가 새로 지금 함수가 나왔으니까 이 함수가 뭐 미분 가능하냐, 연속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 뭐 벡터 함수에서 벡터 펑션에서 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연속이다,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각 성분 함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가 continuous,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라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component function, 성분함수 m하고 n하고 m을 말하는 겁니다. p를 말하는 겁니다. m, n, p. 이 component function들이 연속 그리고 미분 가능 respectively의 약자인데요.
자, 이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면, 자,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게 뭐의 약자냐면 respectively의 약자입니다. respectively. 이게 번역하면 각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continuous하다는 거의 정의는 MNP가 continuous하다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differentiable하다는 거의 정의는 각 성분함수가 differentiable하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각각 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이 쓰는 표기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두 번 쓰기 귀찮아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괜찮죠? 네, 그래서 성분함수 별로 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도함수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벡터 필드의 도함수는,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 펑션의 도함수는 뭐였죠? 그죠? 기울기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도함수 역할을 한다 그랬죠. 벡터 필드에서의 도함수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냐? 자코비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아니에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자코비안 매트릭스 자체가, 그러니까 행렬 자체가 이제 약간 도함수 역할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지금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안 중요해요. 지금은 안 중요해서 그냥 그런 가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벡터 필드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f가 fx, y라는 평면에서 정의된 벡터장이 자, 이런 식으로 x, y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fx, y가 x, 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벡터라는 걸 강조할 때는 약간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xi 벡터 플러스 yj 벡터. 그래서 제가 자료 만들 때도 교재 표기를 따라서 다 이렇게 적긴 했는데, 저번 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거랑 똑같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저는 x, y라고 적을게요. 괜찮죠? 나중 가서는 이제 미적분학에서 이제 우리 이 교재에서만 이렇게 열심히 쓰고, 나중 가서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교재가 다 이렇게 쓸 거라 저도 이렇게 그냥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목표인데요. 그림으로 그릴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냐면, 점을 주면 벡터를 내보낸다라고 받아들이자 그랬어요. 벡터장을. 네, 그러니까 얘는 점이고 얘는 벡터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f1,1은 1,1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1,1이라는 점에서 1,1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1,1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시점을 1,1로 해서 벡터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죠. 1,1이라는 그 벡터를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벡터장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f1, -1은 1, -1이잖아요. 그러면 1, -1에서 1, -1이라는 벡터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1, -1이 여기 있죠. 여기서 1, -1이라는 벡터를 그려야 됩니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증가하게, 1만큼 감소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점에서 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점에서 그리긴 힘드니까 몇 개의 점에서만 그려보시면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좀 더 멀리 가면 화살표 길이가 길어지죠. f2,2는 2,2면은 화살표 길이가 2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긴 하지만 이렇게 길이가 좀 길어지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장을 이런 식으로 아이고 벡터장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벡터장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fx, y가 이번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x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자, 예를 들어 x가 1, 그러니까 f1,1이 뭘까요? f1,1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1이거든요. 그러니까 1,1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이 벡터를 그려야 돼요. 이 벡터를 그려야 되는데 x가 1만큼 감소하고 y가 1만큼 증가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 벡터인데요. 근데 이 벡터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크기가 루트 2분의 1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됐죠. 유닛 벡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기가 1이죠. 지금 이 벡터의 크기가 전체적인 크기가 1이니까 약간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다 가진 않고 이렇게 크기가 1이니까 길이가 1만큼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됐나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실 x, y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y, x라는 벡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90도 회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90도 회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행 방향에 90도 회전하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선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모양으로 그려지고 화살표 길이는 어딜 가나 크기가 1이에요. 지금 이 화살표 즉 이 벡터의 크기가 1이잖아요. 무조건 어디 점이든 x, y가 어쨌든 간에 길이가 항상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데 벡터장이 도는데 네, 화살표 길이가 이번에 일정하죠. 어딜 가나 다 크기가 1로 똑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장이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화살표 길이는 1이고요. 여기는 1,0이니까 여기 1,1이니까 이 화살표 길이는 루트입니다. 그죠? 화살표 길이가 좀 달라요. 여기는 화살표 길이가 다른 게 보이죠? 네,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 점이 있었나? 반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벡터장이 그려진다. 원점에서는 안 그려지죠? 원점은 정의가 안 되니까요. 원점에선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원점에서 그려지죠. 원점은 0,0이라는 0벡터가 실제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조금 얘기가 다르고요. 자, 여튼 이렇게 벡터장을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유제 2-2번이에요. 유제 2-2번을 제가 먼저 해버렸네요. 유제 2-2번에 다음 평면 벡터장은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게 제가 그려드린 이 그림이 바로 2-2번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제 2번을 보도록 할 텐데 예제 2번 공간 위의 점 x, y, z에서의 온도가 x, y, z를 할까요? 이게 100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z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t의 기울기 벡터장을 그림으로 나타내시고 기울기 벡터장 그게 뭐냐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예요. 그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그겁니다. 네, 그레디언트 벡터도 여러분 뭔지 아시죠? fx, y, 이거 예전에 다변수 함수 시간 했던 거죠. fx, y, z의 기울기 벡터장 gradient of f는 어떻게 써지죠? df, dx, df, dy, df, dz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결국 벡터니까 어떤 점을 주면은 벡터를 내보내는 벡터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 벡터장 gradient vector field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냥 벡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y, 얘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z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됩니다.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공간상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점이 원점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원점과 이렇게 선분을 그려보면 그러면 이게 x, y, z라고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z는 뭘까요? 방향이 반대죠. 여기서 출발해서 방향이 반대로 가서 이렇게 2배 가야 되는 뭐 이런 모양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벡터장이 막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량껏 축소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좀 어차피 방향이 좀 중요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원점을 지나게 그리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좀 길이를 좀 축소를 시켜서 조금 축소를 시켜서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여튼 다 원점을 향하게 그려진다는 게 중요하죠. 원점을 향하게 그려지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화살표 길이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정도 그림을 관찰하시면 돼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경향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리컬을 해보면 기울기 벡터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는데 기울기 벡터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 얘는 C라고 했을 때 뭐 이 공명과 이 벡터도 수직이다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 처음에 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갖는 의미는 이 값이 가장 빨리 변하는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1,1,1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 이 t 값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갖는 의미도 다시 한번 리컬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유제 2-1번 볼게요. 유제 2-1번.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평면 위의 벡터장 F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벡터장 F는 원점을 향하고 그리고 그 크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원점을 향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점이 이렇게 있고요. 점이 x, y, z. 이 fx, y, z라는 이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이거죠. 근데 원점을 향하게 그리려면 이 원점을 향하게 이렇게 그리려면 그러면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x, y, z의 반대 방향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고요. fx, y, z가 마이너스 x, y, z랑 평행하다 이걸 먼저 관찰할 수 있고 크기가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벡터의 크기가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과 지금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예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죠. 그러니까 f의 크기는 뭐에 반비례하냐면 얘의 크기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거리의 제곱분의 1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얘기죠. 좋아요. 그러니까 자, 뭔 얘기하고 싶냐면 fx, y, z는 얘랑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x, y, z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k는 양수면서 근데 얘가 꼭 상수인 얘기는 안 했어요. 이게 x, y, z 의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방향이 그러니까 점이 달라지면은 뭐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방향은 지금 그러니까 k가 뭐 x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뭐 방향이 x, y, z인 건 맞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k는 지금 크기에만 영향을 주는 요소라 k가 꼭 x, y, z 의존하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x, y, z 의존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결론은 fxyz가 지금 원점을 향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써질 수 있고 그리고 얘의 크기가 얘의 반비례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k의 절대값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분의 상수 형태로 써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죠. 미안해요. 얘의 크기는 뭐냐면 절대값 k의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죠. 이게 크기죠. 그러니까 얘가 얘랑 이제 똑같다. 어떤 상수 c가 있어서 됐나요? 그러면은 f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k는 양수니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2분의 3승분의 c. 근데 c는 양수, 상수. c는 양수인 상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좀 싶긴 한데 그냥 뭐 이게 그냥 전부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벡터 필드에 대해서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벡터 장의 선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볼 거고 정의만 할 거고요. 정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물리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긴 할 거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인투이션이 좀 있어야겠죠.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에 대한 인투이션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벡터장의 선적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고 그걸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좀 물리학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성질들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